어제만 하더라도 깜깜한 겨울 하늘 같던 아시아 증시가 오늘은 그래도 활력이 돌고요. 또 봄 기운이 물씬 풀리고 있습니다. 하락을 만회하려는 시도 속 눈에 띄는 건 바로 도쿄 증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로 상호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양측은 조만간 만나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니케이 지수입니다. 전일의 하락분을 전부 회복하진 않았지만 오후장에서도 탄력을 잃지 않은 모습이죠. 오늘 시작에서만 5%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32,700포인트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혼조세로 개장했던 중화권 증시, 오후 들어서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소프트웨어, 방산주들이 조금 밀리긴 하지만 관광이나 교육, 소비주 단에서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끌어주는 모습입니다. 어제 3,100선을 내주면서 마감했었는데 하루 만에 회복했고요. 현재는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항생지수는 13% 넘게 급락하면서 16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인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오후 들어서는 더욱더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만 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안정적으로 오후장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테크주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한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생지수 이 시각 현재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홍콩은 하루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아직도 관세 여파에 시달리는 대만 증시입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가 관세 대응 목적으로 공매도 일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임시 제한 기간은 7일부터 11일까지로 혼란에 빠진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관세 협상팀도 꾸리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야속한 증시는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가권지수 4%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18,4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에 베트남 소식은 처음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 증시 쪽은 여파가 좀 어떤가요? 네, 우선 지난 3일 날 미국 관세 발표 있은 이후에 마이너스 6.7% 하락을 했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단일 거래일 기준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6.2% 정도였는데 현재 일단 관세로 인한 충격이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을 압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6%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미국을 비롯한 일본, 한국, 인도 등등의 증시가 급락세를 보일 때 어제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단 낙폭을 소폭 되돌림할 때 베트남 증시는 어제 분위기를 오늘 반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오늘 새벽에 미국 측이 베트남 0% 관세 제한을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분위기 침체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출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관세 협상 부분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정부가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0%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무역 고문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언급을 했단 말이죠. 관세율 협상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불충분하다라고 말한 인물이 이번 상호관세 정책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좀 관련 여파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미국이 국가별 관세를 계산한 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당초 관세에 더해서 이제 무역 장벽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다만 실제로 부과된 세율을 좀 보면 국가별 무역 적자 금액을 국가별 수입액으로 나눈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는 곧 미국을 상대로 관세율 인하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피터 나바로가 제로 관세는 부족하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인 것 같고 향후 베트남이 협상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에 미국산 LNG나 항공기 등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의사를 밝혀야 그나마 좀 협상의 여지가 높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 1분기 GDP 지금 증가율이 6.93%,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는데요. 앞으로 관세가 발목을 잡는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우선 베트남의 올해 목표 같은 경우에는 8%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1분기에 6.93% 기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분기 성장률의 경우에는 베트남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으로 크게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감안하면 일단 근본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리스크 있기 때문에 8% 달성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부과된 관세 자체가 좀 글로벌 최대 수준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가격 측면에서의 메리트를 잃다 보니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우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이 GDP 대비 25%이기 때문에 수출 감소로 인한 타격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세로 인해서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에 2025년 GDP 성장률이 0.84%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출 경쟁력 상실에 따른 파급 효과로 베트남 경제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인 FDI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자리, 소득 감소 등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만약에 미국과 협상에 실패하고 고유 관세가 좀 유지될 경우에 성장률 8% 달성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본 제철의 미국 US 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했습니다.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인수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이는 인수 차단에 대한 수정 여지를 열어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 비아디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소 86%에서 최대 118.9%가량 증가할 거란 예상치를 공개했습니다. 올 1분기 비아디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작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41만 6,388대를 판매하며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판매량 격차를 벌리며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연휴를 보내고 12일 만에 개장했지만 개장과 동시에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루피아 환율은 16,850 루피아 선에서 거래되며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